여러분들 3주차 수업을 들으시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본 이론이 좀 여러분들이 분량이 좀 되더라도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실력들이 들고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3주차 때 특별 권력 관계부터 법규명령의 유형까지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복습을 문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권력 관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랬죠. 근영감사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근영감사. 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공법상 사당관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영감사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자,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할 것이 특별권력관계는 결국 공법관계다 이렇게 했어요.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입니다. 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 오늘 각종 공사공단과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였죠. 사법관계. 성격상 여기는 사법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공법관계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공법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버리면 이게 틀린 짐이 되겠죠. 여기는 권력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사관계로 가는 겁니다. 민사관계. 특별권력관계로 볼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군인이 상관의 지시 및 근거법령에 대해서 자 응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도 얼마든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군인도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다거나 헌법을 위반됐다라고 보이면 재판을 일반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복종 의무, 나는 거부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재판을 청구해서 판단 받아볼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지시는 따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판을 청구하는 것과 지시를 거부했다. 이게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군인이 상관의 지시 및 근거법령에 대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를 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 확립이 필수적 군의 특성에 비춰볼 때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죠. 재판은 재판대로 청구해서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시를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판단 문제고 이 자체만으로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특별권력관계 행정 주체에게는 명령권, 징계권, 자, 이것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있죠. 명령 그리고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징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문제인데 경찰권, 과세권. 자,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권력 관계에 의해서 발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 권력 관계가 되지가 않아요. 일반 권력 관계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오늘날에도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 법률유보 사법심사가 완전히 폐지된다? 완전히 틀렸죠. 오늘날은 전면적으로 법률유보와 사법심사가 허용되는 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효로 가서 판례가 할 때 공용의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전제를 깔아뒀습니다. 잡종재산과 달리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행정재산, 공물이라 그랬죠. 공물은 개인이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공용 폐지가 되면 가능하죠. 자, 소멸시효. 이걸 먼저 외워야 한다 했습니다.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기간이 5년이죠. 한쪽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채권행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요. 자, 그런데 국가가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한쪽이 국가나 자치단체면 다 들어갑니다.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입니다.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채무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맞게 되겠죠. 공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이냐 사법상 채권이냐 이런 걸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공법상의 금전채권이 됐건 사법상의 금전채권이 됐건 전부 다 포함됩니다. 자, 이것도 아주 자주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국가의 채권은 이 공익과 관련돼서 사용할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금전채권보다 조금 유지하는 효력을 강하게 줘요.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 중단의 효력이 강력하게 더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납입고지를 했습니다. 이때 권리 행사를 한 거죠. 그러면 납입고지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납입고지에 의한 부가처분이 사후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부가처분이 어떤 상태가 됐으니까 요 중단됐던 것이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냐라는 건데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단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면 금전채권 유지가 약화돼 버리겠죠. 중단돼야 다시 또 5년이 진행될 테니까 유지가 강한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행사하면 중단. 그 행사가 취소가 돼도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상실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했죠.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성됐기 때문에 조세 부과할 권한 자체가 부과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조세 부과권은 여기서 실효가 된 상태라 이 상태에서 조세 부과를 해버리면 당연무효가 된다 이렇게 했죠.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 틀렸죠. 무효가 됩니다. 자, 10번 갑시다. 민용교도소 행정보조인은 행정보조자에 해당한다. 이 문제가 왜 들어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공무수탁 사인에서 풀었던 건데 여러분들 보조인은 공무수탁 사인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민용교도소는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교정행정에 대해서 공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이에요. 공무수탁 사인. 그러니까 보조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버리면 틀린 말이 되겠죠. 보조자가 아니라 공무수탁 사인이 됩니다. 자,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다음 순환 때 정리를 하려고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건데 이게 복수 문제로 제가 넣었으니까 취소 소송은 누가 제기하냐면 변상금 부과받은 상대방 즉 변상금을 납부할 채무자가 소를 제기합니다. 취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한 행정청, 이 부과권자가 소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 부과권자가 채권자가 될 텐데 이쪽이 소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제기. 즉 무슨 말이냐면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인데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지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채권자가 권리 행사한 걸로 보질 않아요. 그러면 권리 행사한 걸로 보지 않는단 말은 이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돼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부과권자가 소를 제기했다면 권리 행사로 보고 중단되겠지만 여기는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좀 어려우시면 이거는 좀 건너뛰시고 다음 시간에 봐도 되겠습니다. 자,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어요. 자, 이름 시점이 지금 압류를 위한 수색을 개시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를 하기 위해서 권리 행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되는 겁니다. 압류를 실행을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권리 행사는 들어갔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되게 됩니다. 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 자, 부가가치세 환급 지급 청구. 자, 여러분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우리 판례가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했어요.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했고 부당이득이 아니죠. 다만 나중에 이렇게 정산을 해보니까 너무 과다했다 또는 반환을 해줘야 될 게 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권리는 법률에서 직접 인정하는 공권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우리 부당이득 반환 회수할 때 국민들 입장에서 회수할 때는 뭐를 꼭 기억하자겠습니까? 신뢰보호, 신뢰이익. 그래서 잘못 지급된 보상금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처분을 해야 할 이렇게 징수할 공익상의 필요, 이익 형량 들어갔죠.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 형량상 줬던 거 회수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보상금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 금액의 환수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에 의해서 제출된 사직원인데 여러분들 사직서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사직되는 건 아니라 했어요. 의원 면직 처분이 나와야 이때 사직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처리가 가능할지 몰라도 이렇게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 처분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철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끝났죠. 사안. 면직 처분 끝났다. 그래서 의원 면직 처분 나와버리면 더 이상 사직서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법리가 사인의 공포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취지가 뭐랬어요? 비진이라도 그냥 획일적으로 유효로 가는 거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주민등록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주민등록의 신고는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것이고 행정청에게 이렇게 도달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 자, 18번으로 갑시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 수리가 필요 없죠. 적법한 신고가 제출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했다는 거예요. 반려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수리를 요하지 않고 신고서가 제출됐다면 신고의 효력은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신고 효력 발생 시기는 담당 공무원이 반려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다. 자,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려의 의사 표시를 한 때가 아니라 신고의 효력은 발생했어요. 신고서가 제출이 됐을 때 신고의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등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기다리라 그랬죠. 신고에 대해서 수리, 기다려, 통지를 기다려, 심사 결과를 기다려. 이게 수리라 그랬습니다.
자, 수리행위는 신고필증 교부가 필수적이다. 틀렸죠? 이 신고필증 교부는 필수도 아니고 신고필증 자체가 수리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필증 교부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상대방인 당사자는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 이런 수식어에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상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입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중요하다는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를 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돼요? 허가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종전 영업자 입장에서는 허가가 취소되는 효과가 되다 보니까 수리가 됐을 때 영업 허가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침익적인 처분이 되는 것이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가 없다 틀렸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자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리 거부는 취소에 대상되는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처분이란 뜻이죠. 네, 처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판결문 원문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처분이다. 자,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자, 여러분들 건축법에 신고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됐건 요하지 않는 신고가 됐건 미리 다툴 기를 줘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고송 대상으로 본다 그랬죠.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는 이때 이제 뭐가 돼요? 영업 허가자가 변경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수리에 의해서 영업 허가자가 변경된다라는 독립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분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항고송 대상되는 처분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인데 자, 구법에서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습니다.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유효가 되겠죠. 그러다가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가 됐어요. 자,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소급해서 그러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행정관청 일반적으로 직권에 의해 제정하는 이 직권이란 말은 위임 없이 그 말이에요. 위임을 안 받더라도 직권으로 자 집행명령이죠. 이게 집행명령인데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폐지가 됐다면 집행할 법이 없어졌으니까 같이 폐지되겠지만 개정에 그쳤을 때는 아직은 집행할 법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 특별한 규정 없는 한 효력이 소멸한다. 틀렸죠. 집행에 그쳤을 때는 효력이 존속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범위를 정해줘야죠. 그러면 고시 등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법규명령의 형식은 예시다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를 해놓으시고 감을 쭉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본 이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